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6년 단기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도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고 평생 1회였던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도 폐지해서 무제한으로 비과세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부동산 분야에도 여러 가지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우리 임대사업자 분들이 가장 주목하시는 것은 혜택이 풀렸다는 거죠. 기존보다 조금 더 풀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하고 그리고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의 혜택인데요.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한 번뿐이었던 그 횟수 제한을 폐지한 거고 6년 단기 민간 임대는 사실 이게 부활된다고 할 때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혜택을 줄 거야 라고 예상을 할 때 설마 이것까지 주겠어 라고 했던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혜택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죠. 거주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와 요건 이걸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6년 단기 민간임대 마찬가지로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직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이 개정안이 올해 2월 중으로 공포하면 그때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아직 시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공포될 때 발표됐던 이 개정안이 조금 수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공포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임대주택의 범위나 요건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혜택 하나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평생 1회였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 횟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2월 달에 이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되면 거주주택은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이겠죠. 바로 이거예요. 임대주택의 범위가 장기 임대주택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요건,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임대료 5% 증액 제한 이걸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정말로 이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에만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의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시행령이 공포될 때 그 개정안을 봐야겠지만 정말로 이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임대사업자를 축소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면 임대사업자임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할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받지 못하냐면 일단 국내에 1세대가 주택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가지고 그 주택에다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추가되는 단기 민간 임대 이걸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안 되거든요.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안 되면 당연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지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단기 민간 임대를 등록합니다. 그런데 그 단기 민간 임대 등록한 그 주택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이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가 아닌 그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때에도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새롭게 부활되는 단기 민간 임대에도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거든요. 다만 금액 조건이 4억, 2억 많이 축소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배제가 안 되는 거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주택 이게 어떻게 실제 시행령에 적용될지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의 혜택인데요. 먼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에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있죠. 근데 새롭게 추가로 단기 민간 임대에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배제를. 다만 이제 그 요건을 보면 좀 타이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좀 축소가 됐죠. 요건을 하나씩 보시면 먼저 사업자 등록, 이건 당연히 있어야겠죠. 지자체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의무 임대 기간은 6년입니다. 왜?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금액 기준,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에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받으려면 금액 기준이 수도권은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입니다. 그런데 단기 민간 임대는 매입 임대 경우에 수도권은 공시가격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입니다.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억, 3억보다 또 축소됐죠. 물론 건설 임대는 그대로 6억입니다. 하지만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건설 임대보다는 매입 임대가 훨씬 더 많으실 거니까 금액 기준이 조금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 임대료 증가율 5%다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제 소재지. 단기 민간 임대 등록한 그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걸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안 되는 거면 비조정 대상 지역은 된다는 건데 어차피 주택을 팔 때 그때 당시에 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어차피 양도세가 일반과세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실 텐데 이 말은 팔 때가 아니라 아마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단기 민간 임대로 등록하려고 하는 그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조정 지역이었느냐, 아니면 취득하고 나서 임대 사업자 등록할 때 그때 조정 지역이었느냐, 아마 이걸 가지고 살 때나 취득할 때 둘 중 하나의 경우에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러면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당연히 이 단기 민간임대가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6월 4일 이후에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혜택이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현재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에만 혜택이 있는데 단기 민간임대도 더 추가해가지고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요건 똑같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와 마찬가지로 금액 요건이 매입 임대의 경우에 임대 개실 당시 수도권 공시가격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6억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소재지도 조정 지역은 제외입니다. 다만 이제 양도세 중과배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는 내가 팔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해년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정 대상 지역 제외가 취득할 때 내가 살 때 조정 지역이었으면 계속해서 합산 배제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년마다 과세 기준 일자 매년 6월 1일이겠죠. 자, 이 날짜 기준, 요 날짜의 조정 지역이면 혜택 안 주는 거고
비조정이면 혜택 주는 거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은 제외입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기준인지는 실제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겠고요. 참고로 이 경과 규정을 보면 올해 과세 기준 일자, 올해 6월 1일이겠죠. 이때 이미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서 2025년 9월 30일까지 단기 민간 임대 등록하면 이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 날짜에 6월 1일자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 단기 민간 임대가 시행 날짜가 6월 4일부터라서 이렇게 경과 규정으로 9월 30일까지 등록한다면 아마 올해 한해서 예외적으로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만들고 나서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어떻게 될까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횟수 제한 없이 풀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현재 기준은 법에서는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은 다음에 그 임대주택을 다시 거주주택 만들어가지고 팔 때 그 주택을 말합니다. 자, 현재 기준은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다른 주택을 다 처분하고 하나만 남았을 때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받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과세가 아니라 그 직전에 팔았던 거주주택 양도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주주택을 팔 때까지는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무조건 다 과세입니다. 왜? 거주주택은 현재 기준은 한 번만 비과세 되는 거니까. 근데 이 횟수 제한을 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최종적으로 하나만 남았을 때는 2년 이상 거주하면 당연히 비과세 받는 거고, 추가로 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이렇게 임대주택을 거주주택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할 때 다른 주택이 있더라도 그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받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그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았다면 그 비과세 받은 날,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 양도 차익만 과세가 되는 거고 그 전 구간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려워요. 이걸 조금 이제 그림으로 보실 텐데, 먼저 보실 거는 이게 2019년 2월 12일 날 그때 정부가 발표한 자료예요. 요 날짜에 이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평생 한 번으로 묶일 때입니다. 이건 현재 기준인 거죠. 보시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들을 팔게 되면 설사 거기에서 2년 이상 거주한다 하더라도 다 과세가 돼요. 다만 맨 마지막에 파는 그것만 2년 거주하면 비과세 받는데, 그 비과세가 전체 구간이 아니고 직전 거주주택 판 다음 날부터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인 거고 그 전 구간은 다 과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거주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아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 중 하나, B주택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다 냅니다. 양도세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C주택, 이게 맨 마지막에 남았을 때 이걸 파는 거죠. 그럼 그때 비과세 받으려면 그 요건은 뭘까? 이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받는 거고, 그렇다면 그 비과세 받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A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주택,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던 그 주택을 2년 거주하고 팔아요. 2년 거주했지만 현재 기준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평생 한 번이니까 임대주택에서 2년 거주한다 하더라도 얘는 비과세가 안 되고 다 과세가 돼요. 양도세가. 하지만 맨 마지막에 남은 거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다가 맨 마지막에 다른 거 다 처분하고 마지막에 팔 때 거기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때는 비과세 받는데 이때도 비과세가 전체 비과세가 아니고 직전 거주주택 2년 거주했던 이 비주택 이 판 날짜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인 거고 그 전 구간은 다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을 없애다 보니까 만약 2월 중에 공포되고 시행된다면 A주택은 당연히 뭐 첫 번째 거주택이니까 비과세 받는 거고 그 다음 B주택도 임대주택이었다가 이거를 말소하고 2년 거주하고 판다면 이때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게 거주주택이 되는 거니까 임대사업자 이용한 거주주택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때 비과세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팔았던 A주택을 판 날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인 거고 A주택을 팔 때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C주택 이건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 비과세도 B주택을 판 날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인 거고 그 전 구간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중간에 팔았던 이 B주택입니다. 현재는 아예 비과세가 없지만 앞으로는 일부 구간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횟수 제한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한 번만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 두 번, 더 많다면 세 번, 네 번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임대주택을 거주주택 만들어가지고 할 땐 이렇게 되지만 그냥 임대주택이 아닌 새로운 D주택을 취득해가지고 2년 거주하면 이건 다 비과세 받죠.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6년짜리 단기 민간 임대 세제 혜택 금액 요건 비교입니다. 일단 거주주택 비과세는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임대 개실 당시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로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는 임대 개실 당시 수도권은 공시가격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거주주택 비과세에서 이것마저도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이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그 임대주택의 요건이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주택으로 한정해서 주는 거라면 그 조건이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도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는 4억 2억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일반 민간임대는 6억인데 단기는 4억. 약간 단기와 장기가 금액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과거에 지금은 단기 민간임대가 6년이지만 과거엔 4년이었거든요. 더 짧을 때도 그때도 금액 기준이 6억 3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6억 3억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그 부분이 현실된다면 그러면 4억 2억으로 좀 줄지 않을까 싶어서 더더욱 2월 달에 실제 시행령이 공포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